고연정은 원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사람 마음 계산이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먼저 헤아렸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 뒤에 숨은 감정을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정을 두고 늘 말했다. 연정 씨는 참 착해. 그 말은 대체로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정이 그걸 깨달은 건 결혼하고 나서였다. 결혼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들어왔다. 신혼집이었다. 그 집은 사실 연정의 집에 가까웠다. 연정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10년 가까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연정은 통장에 돈을 넣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연정은 적금을 하나 더 들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결혼하면서 전부 깨버렸다. 그리고 남편 최무심의 돈과 합쳐서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집 계약서를 들고 나오던 날 연정은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집이다. 그 말에 무심은 별 감흥 없는 얼굴로 말했다. 대출이 절반이긴 하지만 연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정은 몰랐다. 그 집이 평생 싸워야 할 전쟁터가 될 줄은. 신혼생활 첫 3년은 평범했다. 아주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무심은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됐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연정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무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덤덤했다.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 남이자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의사는 말했다. 당분간 보호자가 옆에서 돌보셔야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심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면 되겠네. 연정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 선택이 15년짜리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도 모르고 남이자가 집에 들어온 날 짐이 트럭 한 대 분량이었다. 연정은 놀랐다. 어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남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분간 사는 건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연정은 그 말을 믿었다. 당분간, 그 단어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날 터졌다.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캐리어를 들고 서 있었다. 신우이였다. 최정심. 어머, 옳게. 정심은 반갑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연정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같이 있어준다고? 며칠? 몇 주? 하지만 정심은 이미 자기 방을 정하고 있었다. 이 방, 내가 쓰면 되겠다. 그날 밤, 연정은 무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는 언제까지 있어요? 무심은 TV를 보며 말했다. 글쎄, 글쎄가 뭐예요. 엄마 아픈데 같이 있어주는 거지 뭐. 연정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며칠이 아니라 15년이 될 줄은.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다. 연정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다 했다. 아침, 밥, 빨래, 청소,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정심은 늘 말했다. 올케는 참 부지런하다. 그러면서도 설거지 한 번 하지 않았다. 남이자는 늘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해. 그러면서도 밥상을 당연하게 받았다. 그리고 무심은 늘 말했다. 고생하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7년이 되고 7년이 15년이 됐다. 그 사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연정만 변했다.
눈치 보는 사람이 됐다. 집에서 발소리도 조심했다. 퇴근하고 와서도 앉지 못했다. 남이자가 부르면 달려갔다. 정심이 부르면 물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 연정은 주인이 아니라 하녀였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저녁 밥상 위에서 남이자가 입을 열었다. 연정아, 내 어머니, 우리 집 팔자. 연정의 젓가락이 멈췄다. 네. 남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는 점잖아. 돈 다시 모으면 되지. 정심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옳게. 남이자는 말을 이어갔다. 집 팔아서 정심이 원룸 하나 해주고,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나도 실버타운 들어가게 돈 좀 만들어줘. 순간 집안 공기가 멈췄다. 연정의 머리가 하얘졌다. 말이 안 나왔다. 15년 동안 그 집을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 집을 자기 딸 원룸이랑 실버타운 돈으로 쓰겠다고? 연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집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정심이 웃으며 말했다. 옳게, 설마 반대하는 거야? 연정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다. 무심. 그는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말했다. 연정아, 엄마가 하는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그 순간 연정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그날 저녁 이후로 집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황당하면 사람은 오히려 말을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연정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뒤에서 정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옳게. 연정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아까 엄마 말 너무 놀랐어?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모욕이었다. 하지만 연정은 참았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정심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연정의 손이 멈췄다. 뭐가요? 정심은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올케랑 우리 동생은 아직 젊잖아. 돈 다시 벌면 되지. 연정은 천천히 돌아봤다. 그 집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아요. 순간 정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그 단어가 연정의 귀에 이상하게 꽂혔다. 우리 집? 그 집은 분명 연정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시작된 집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연정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정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회사에 가야 했지만 아침 식사는 꼭 준비해야 했다. 남이자는 밥상 앞에 앉자마자 말했다. 국이 좀 짜네. 연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심이 말했다. 옳게.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집 팔 생각하느라 그런가? 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밥그릇을 꽉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연정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응. 집 얘기 어머니가 진심이신 것 같아요. 우심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하신 말이겠지. 아니에요. 연정아. 우심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아프잖아. 그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지. 순간 연정의 머리가 멍해졌다. 들어줄 수도 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연정의 청춘이었다.
연정의 통장이었다. 연정의 희생이었다. 그런데 그걸 들어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연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무심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연정은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15년이 지나갔다. 처음 남이자가 들어왔던 날, 잠깐만 있을게. 그 말, 그리고 정심. 엄마, 돌봐야 하잖아. 그 말, 잠깐은 1년이 됐다. 1년은 5년이 됐다. 그리고 15년. 그동안 정심은 한 번도 독립하지 않았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 않았다. 집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픈데 내가 나가면 어떡해. 하지만 병원에 모시는 건 항상 연정이었다. 약 챙기는 것도 연정이었다. 밤에 열이 나면 연정이 일어났다. 정심은 늘 말했다. 올케가 잘하잖아. 그리고 TV를 봤다. 몇 주 뒤 남이자는 다시 말을 꺼냈다. 연정아. 연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집 알아봤다. 네. 정심이 원룸. 연정은 숨이 막혔다. 남이자는 종이를 꺼냈다. 부동산 전단지였다. 이 정도면 괜찮더라.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다. 옳게, 이 정도면 싸지? 연정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남이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실버타운도 알아봤다. 연정은 겨우 물었다.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남이자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뭐가 상의야.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말했다. 가족끼리. 가족. 그 단어가 연정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 하지만 그 가족 안에 연정은 없었다. 연정은 그날 밤 무심에게 말했다. 나 너무 힘들어. 무심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또 그 얘기야?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맞지. 근데 왜 내가 지켜야 해? 무심은 한숨을 쉬었다. 연정아. 엄마랑 싸우지 마. 연정의 눈이 흔들렸다. 여보. 응. 당신은 내 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무심은 말했다. 그걸 왜 편을 나눠? 그 말은 사실상 대답이었다. 그는 연정 편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연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갔다.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 그리고 그 체념은 천천히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다시 평온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정만 조용해졌다. 연정은 더 이상 집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남이자는 그걸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심은 그걸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심은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 연정의 침묵은 누구에게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이었다. 연정은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6시에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연정아. 남이자의 목소리였다. 연정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내 어머니, 병원 가야지. 연정은 시계를 봤다. 6시 10분이었다. 어머니, 예약이 9시 아니에요? 남이자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일찍 가야지. 연정은 한숨을 삼키고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차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진료는 10분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오후였다. 문을 열자 TV 소리가 크게 들렸다. 거실에서 정심이 누워 있었다. 과자 봉지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연정은 잠깐 멍해졌다. 아가씨, 오늘 안 나갔어요? 정심은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다. 주말인데. 나도 쉬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정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또 참았다.
15년 동안 해온 것처럼 연정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 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싱크대 위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저녁은 갈비찜 먹고 싶다. 정심의 글씨였다. 연정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 순간 연정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 직원이었다. 며칠 뒤였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연정은 거실에서 낯선 남자를 봤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정심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옳게 왔어? 연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누구세요? 정심은 태연하게 말했다. 부동산. 연정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부동산이? 남이자가 말을 끊었다. 집 팔아야지. 연정은 얼어붙었다. 어머니, 아직 그런 얘기. 부동산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집 구조 한번 볼까요? 연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정심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옳게 비켜봐. 그리고 부동산 남자를 데리고 방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이 방은 작은 방. 채광 좋아요. 연정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연정은 결국 폭발했다. 여보. 우심은 TV를 보며 대답했다. 응. 부동산 왜 불렀어? 엄마가 부른 거겠지. 당신도 알고 있었어? 우심은 잠깐 멈췄다. 응. 연정의 눈이 흔들렸다.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 안 했어? 우심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차피 또 싸울 거잖아. 그 말이 연정의 심장을 찔렀다. 싸울 거라서 말 안 했다고? 연정아. 우심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 연정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도 고생했어. 15년 동안 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정은 천천히 말했다. 병원 누가 모셨는데? 밥 누가 했는데? 집안일 누가 했는데? 우심은 결국 말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순간 연정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가 완전히 부서졌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연정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다. 거실에 들어가자 정심이 어떤 여자와 앉아 있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심이 말했다. 옳게. 네. 이분 인테리어 하는 분이야. 연정의 눈이 커졌다. 왜요? 정심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원룸 계약하면 꾸며야 하잖아. 연정은 말을 잃었다. 아직 집도 안 팔렸는데 이미 원룸 인테리어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연정은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연정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연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남이자와 정심은 방에서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우심은 이미 잠들었다. 연정은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 창문, 식탁, 소파, 모든 것이 연정의 돈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연정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연정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집을 지키려면 잠시 숨을 고른 뒤 연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혼해야겠다. 그 말이 집 안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연정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15년 동안 참고 살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연정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린 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15년 동안 연정의 마음은 늘 복잡했다. 참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이게 맞는지, 내가 예민한 건지.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정리됐다. 이 집을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며느리로는 못 지킨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는 지킬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연정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남이자는 국을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도 짜네. 연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심이 말했다. 올케, 요즘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연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무심히 말했다. 연정아, 엄마 말 좀 들어. 그 순간 연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싫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연정을 봤다. 정심이 웃었다. 뭐? 연정은 또박또박 말했다. 집 안 팔아요. 순간 남이자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나한테 싫다고 한 거야? 연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네. 정심이 비웃었다. 옳게 웃기네. 그리고 무심을 보며 말했다. 야, 내 와이프 왜 이래? 무심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연정아, 그만해. 하지만 연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 집은 제가 산 집이에요. 남이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가 어디서 집 타령이야. 연정은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니까 15년 참고 산 거예요.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이자는 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정심아, 물 좀 줘. 예전 같으면 연정을 불렀을 일이었다. 정심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엄마, 이제 며느리 믿으면 안 돼. 연정이 거실을 지나가면 둘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집 하나 생기니까 눈 뒤집혔네. 하지만 연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연정은 회사 점심시간에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기간이 18년이시라고요? 네. 집은 공동명의인가요? 연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러면 지분 인정 가능합니다. 연정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연정은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연정은 무심에게 말했다. 나 할 말 있어. 무심은 귀찮다는 얼굴이었다. 뭔데? 연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무심의 눈이 커졌다. 뭐, 이혼하자고. 무심은 헛웃음을 쳤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연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정이야. 무심의 얼굴이 굳었다. 미쳤냐? 연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15년 동안 생각했어. 뭘 15년이야. 이 집에서 버틴 시간. 무심은 짜증을 냈다. 야, 집 때문에 이혼한다고? 연정은 말했다. 집 때문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당신 때문이야. 순간 무심의 얼굴이 굳었다. 연정은 계속 말했다. 내 편 한 번도 안 들었잖아. 단 한 번도. 무심은 말이 없었다. 연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다음 날 일어났다. 남이자가 연정을 불렀다. 연정아. 네. 이혼한다며? 정심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래, 옳게.
이혼하면 집 우리 거지? 그 순간 연정은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정심의 얼굴이 굳었다. 뭐? 연정은 또박또박 말했다. 이혼하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심이 벌떡 일어났다. 야. 남이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며느리가 어디서? 연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긴 제 집이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등을 돌려 걸어갔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정이 이혼하자고 말한 다음 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신우의 정심이었다. 야, 고연정. 정심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연정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천천히 돌아봤다. 왜요? 정심은 얼굴이 새빨갰다. 지금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야? 연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심이 비웃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연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내 집이에요. 그 순간 정심이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야, 너 지금 미쳤냐? 하지만 연정은 놀라지도 않았다. 15년 동안 참으면서 이미 다 겪어본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남이자가 연정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연정아, 목소리가 낮았다. 화가 잔뜩 담긴 목소리였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연정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네. 우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연정은 조용히 말했다.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길바닥 아니에요. 남이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며느리야. 연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느리였죠. 이제 아니에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정심은 일부러 더 시끄럽게 굴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 그러게 말이다. 집 하나 생기니까 사람 변했네. 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연정은 서류 봉투를 우심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뭐야? 이혼 서류. 우심의 얼굴이 굳었다. 야, 너 진짜 할 거야? 연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응. 우심은 한참 서류를 보다가 말했다. 연정아, 이 정도 일로 이혼까지 가냐? 연정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다. 이 정도?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15년이야. 당신은 몰라. 연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주 단단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일하는 기분이 어떤지. 내 집인데 눈치 보면서 사는 기분이 어떤지. 우심은 말이 없었다. 연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이제 그만할게.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연정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거실에서 남이자와 정심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동산이었다. 정심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집 매물로 내놨거든요. 연정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누가요? 정심이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가. 연정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나가세요. 부동산이 당황했다. 네. 연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집주인 동의 없는 매물입니다. 정심이 소리를 질렀다. 야. 연정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변호사님. 정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우심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너 진짜 너무한다. 연정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엄마랑 누나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 연정은 한참 무심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여보, 나 몰아붙인 건 누구야? 우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이제 나 지킬 거야. 몇 달 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재산 분할 결과는 명확했다. 집은 공동명의였지만 초기 자금과 대출 상환 내역 대부분이 연정 쪽에서 나왔다. 결론은 간단했다. 연정이 집을 가져갔다. 그리고 남이자와 정심은 집을 나가야 했다. 이삿날 정심이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이자는 한참 연정을 노려보다가 말했다. 내가 널 사람 만들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연정은 처음으로 웃었다. 아니요. 그리고 말했다. 저 원래 사람이었어요. 짐이 다 빠져나간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연정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15년 동안 가득 차 있던 집이 처음으로 자기 집처럼 느껴졌다. 연정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다. 연정은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눈물이었다.